설치를 다 하게 되면 코스모스가 이렇게 나오게 돼요. 아이콘이 나오면 성공이에요. 중요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여기서 오른쪽부터 누르시는 거예요. 추가 옵션 표시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서 속성으로 가셔가지고 호환성이라는 곳으로 가셔가지고요. 관리자 권한으로 이 프로그램 실행이라는 곳에 체크가 되어 있어야 돼요. PC에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을 사람이 쓰는 것처럼 쓰기 위해서 관리자의 권한을 줘야 되는 거예요. 체크하신 다음에 적용 누르고 확인 누르시게 되면 보안 메시지 같은 게 뜨지 않고 실행이 잘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모니터가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이거를 오른쪽부터 누르셔가지고요. 추가 옵션 표시 디스플레이 설정 여기에 가셔가지고 디스플레이 설정을 해주셔야 되세요. 저는 화면을 3개를 연결을 해서 쓰고 있거든요. 1번, 3번, 2번 이런 식으로 화면이 여러 개가 되어 있어요. 내려보시게 되면 배율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를 250% 이렇게 해버리잖아요. 돋보기로 보면 좁은 면적이 넓게 보이잖아요. 갑자기 글씨가 되게 작아져요. 100%가 오리지널이겠죠. 100으로 맞춰주시는 게 좋고, 디스플레이 해상도는 1920 외우듯이 1920년 우리가 1919년에 을사조약 그게 있었죠. 여담이지만 내년이 을사해래요. 우리나라에 을사라는 그게 붙은 해는 뭔가 안 좋은 일이 많이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일본이 서들어오고 그랬잖아요. 경제가 안 좋아질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최근에 정치가 안 좋아가지고 환율이 1455, 58원까지 어제 그렇게 환율이 높으면 구매량이 사실상 어려워요. 우리나라 화폐 가치가 너무 떨어졌잖아요. 우리나라 제품을 외국에 팔 때는 좋아요. 외국에 있는 물건을 사드릴 때는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떨어졌어요. 구매량이 개구리가 일보에 후퇴를 했다가 팍 뛰잖아요. 지금 일보 후퇴하고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1080 어떻게 외우시면 되냐면 치약 있잖아요. 2080 치약 아시죠? 2080이 아니고 1080. 가급적이면 이걸로 하시는 게 제일 좋긴 하거든요. 솔루션을 실행했을 때 화면이 예쁘게 보여요. 최적화된 상태를 볼 수가 있어요. 두 가지 정리해 드릴게요. 하나는 호환성 쪽에 가서 관리자 권한 주는 거, 하나는 해상도를 맞추시는 거. 이 정도가 처음에 설치 시에 주의하셔야 될 점이에요. 실행은 이 버튼을 2번 클릭하시게 되면 실행이 되는데, 첫 번째 로긴 화면이에요. 이 버전이 보이죠. 2033번 정도 버전업을 한 거예요. 그리고 노션 매뉴얼 누르시면요, 매뉴얼을 보실 수가 있어요. 코스모스 사용법 이걸 우선 눌러보세요. 이 순서대로 쭉 보시는 게 좋긴 하거든요. 실제로 해보시다가 어떤 문제들을 만나거나 궁금한 게 생겼을 때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거든요. FAQ가 있어요. 미리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로그인 버튼을 누르실 때 계정 저장을 하셔가지고요, 대표님들께서 신청 주셨던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기억하셔가지고 이렇게 로그인을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공지 화면이 나와요. 업그레이드한 내용 중에서 중요한 내용들이 나오고요. 또 랜덤한 사진이 평생 딱 한 번 볼 수 있는 사진이에요. 제가 어차피 오늘 여기서 다 말씀드릴 수도 없고 앞에 영상을 많이 찍어놨잖아요. 그걸 또 보시면 세부적인 것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환경 설정에서 가격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정리해놨어요. 상세 페이지 관리 하나만 영상을 찍어놨거든요. 그런 것들 찾아보시면 되는데, 오늘 이 짧은 시간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나무보다는 전체적인 숲을 볼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파레토 법칙이라고 해서 자주 쓰는 게 있고요, 거의 안 쓰는 게 있어요. 근데 자주 쓰는 게 뭔지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상품 등록 쪽에 가가지고요, 1, 2, 3, 4 적혀 있는 거 있죠. 요게 자주 쓰는 거예요. 상품 수집, 크롤링, 이미지 생성, 마켓 전송, 번호를 붙여놨죠. 근데 요거를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시간적으로는 이게 먼저는 아니에요. 환경 설정을 먼저 하고 해야 되는데, 먼저 상품 수집이에요. 상품 수집 쪽으로 가보시게 되면 국가가 나오죠. 크게 나누어 보면 한국과 외국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도메토피아 이런 게 한국 사이트죠. 미국 사이트는 6PM 이런 게 미국 사이트인 거예요. 한국 물건을 가져올 것인가, 외국 거를 가져올 것인가 선택을 하셔야 돼요. 쿠팡 걸 가져오신다거나 무신사 걸 가져오신다거나 셀러와 원래 협의를 해야 되는 게 맞아요. 도메토피아, 온채널, 도매매 이런 거는 가져가라고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물론 판매하시는 분들이 이 이미지는 쓰지 마라 이렇게 적어 놓은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대부분은 그냥 가져가도 되는 상품들이거든요. 한국 쪽에서도 두 가지로 나눠져요. 그냥 가져와도 되는 도매 사이트 게 있고요, 일반 사이트 게 있어요.
대표님들께서 정책적으로 결정을 해주셔야 되는데 만약에 오늘 온채널 거를 끌어서 많이 올리고 싶다. 성탄이 다가오니까 성탄 트리 용품이라든가 성탄 카드를 왕창 올려버리고 싶다. 도매매에 있는 거, 온채널에 있는 거, 그 한국 물건을 올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이라든가 프랑스라든가 독일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이런 식의 상품을 올리신다는 건 구매 대행을 하겠다는 뜻이에요. 저희 솔루션으로 위탁 상품들을 올려 판매하셔도 되고 미국이라든가 구매 대행으로 판매하셔도 된다. 이 정도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상품 수집은 어떻게 할까? 여기에서 하나를 선택했죠. 식스펜. 그리고 이렇게 너무 많이 나오거든요. 이게. 그래서 여기다가 6이라고 치고요. 올라가서 쇼핑몰 전체 이렇게 클릭하시게 되면 6이 들어간 것들만 나와요. 그러면 좀 더 간편하게 할 수가 있죠.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 경로예요. 이쪽을 뭐라고 하냐면 웹 탐색 화면이라고 해요. 내비게이터라고 하거든요. 이 경로를 넣어가지고 화면을 보는 행위를 탐색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 탐색되고 있는 화면의 경로를 가져와서 여기다 표시하라고 하는 게 바로 경로예요. 그리고 자동 모드 팝업 분석 같은 거는 보안을 뚫기 위한 그런 방법인데 이거는 저번에 너무 많이 말씀드려서 그냥 그리고 요거는 웹 브라우저에서 뒤로 가기, 앞으로 가기, 이거는 새로 고침. 이게 상품 수집이거든요. 근데 수집을 하기 전에 두 가지를 결정하셔야 돼요. 하나는 어떤 분류에다가 수집할 건지, 상품 종류가 뭐냐는 거죠. 그거를 정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어디에다가 올릴 건지, 11번가에 올릴 건지, 지마켓에 올릴 건지, 뭐 이런 것들을 결정하시는 거예요. 이미 입력해 놔야 되겠죠. 그래서 분류를 정하고 마켓을 정하는데, 마켓은 이 사업자별로 묶어져 있어요. 그 사업자만 선택하면 마켓이 자동으로 나오고 자동으로 선택돼 있어요. 이 가방 하나를 18개 몰에다가 뿌리겠다는 거예요. 그런 걸 결정하는 게 마켓 지정이고요. 분류는 이거를 어디에다가 올릴 건지에 대해서 분류를 정하는 거예요. 분류 입력한 적도 없는데 이게 왜 나오지?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요거는 쿠팡 분류를 미리 입력을 해놨어요. 쿠팡 안 하고 스마트 스토어 할 건데 왜 쿠팡 분류가 나오지? 스마트 스토어 분류가 나왔으면 더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상품을 11번가도 정하고 쿠팡도 정하고 카페24도 정하고 사방넷도 정하고 샵링크도 정하고 투플렉스 정하고 다 정해서 올리려면 얼마나 많은 분류를 선택해야 되겠어요. 그게 상당히 스트레스겠죠. 그러니까 나는 무조건 쿠팡 한 군데밖에 안 한다 이러면 다행인데 11번가도 하고 나중에 보시면요 이게 많이 늘어나거든요. 그러면 이 분류들을 일일이 다 지정하고 나서 버튼을 눌러야 된다. 이러면 마켓이 많으면 힘들겠죠. 나는 가방만 판다. 이러면 아까 선택했던 거 다 저장해 놓으면 되는데, 오늘은 성탄카드 팔았다가 내일은 크리스마스 트리 용품 팔고 그 다음번에는 나이키 신발 팔고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것도 하루에 몇백 개씩 이렇게 부업식으로 퇴근하셔가지고 한 3시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도 되게 스트레스가 될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해결을 할 수가 있냐면요, 대표님들께서는 분류를 하나를 정하시면 돼요. 여기 쿠팡 분류만 정하는 거예요. 쿠팡 분류를 정했어요. 만약에 이걸 캐주얼 가방에 넣었어요. 그럼 이 캐주얼 가방하고 다른 분류들하고 다 매핑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하나하나 선택하고 싶다 그러시면 선택하셔도 돼요. 근데 이거는 거의 안 쓰시더라고요. 마켓 관리 쪽에 가면요, 이 분류 매핑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쿠팡 분류를 불러오고요, 카페24 분류를 불러와요. 카페24는 마음대로 입력할 수 있는 거라서 샵 아이디도 선택해야 되겠죠. 작업을 초기에 해 놓으시는 거예요. 분류 매핑이라는 거 뭐냐면 쿠팡 분류하고요, 따로 입력한 분류라든가 다른 마켓의 분류, 쿠팡하고 스마트 스토어는 매핑이 되어 있겠죠. 그런 거는 이미 정해져 있는 분류니까요. 근데 그게 아니라 자사몰을 운영하고 있거나 사방넷 같은 분류를 직접 입력할 수 있는 셀링 툴을 쓰고 있어요. 그러면 그 분류랑 이 분류랑 서로 매칭을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쿠팡에서 정해놓은 분류지만 이거는 내가 만든 분류기 때문에 자동으로 설정될 수가 없거든요. 한 번은 분류와 분류끼리 서로 맞춰놔야 돼요. 이 매핑이라는 말이 어려운데 서로 맞춘다, 짝을 지운다 이런 뜻이거든요. 얘는 여기로 간다, 얘는 여기로 간다, 이렇게 정해놓으시면 되세요. 정해놓았으니까 그걸 기억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분류에 수집을 하면 11번가에 무슨 분류로 들어간다 하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상품을 등록하실 때 여기서 쿠팡 분류만 지정하면 분류 매핑이 되어 있다면 자동으로 매핑이 되겠죠. 11번가 분류도 정해지겠죠. 그거를 바꾸고 싶거나 매핑을 미처 못 시킨 거에 등록이 되거나 이러실 때는 그 수집된 상품 있잖아요. 여기에서 상품을 이렇게 분석해봐라. 근데 백팩을 판매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렇게 백팩을 띄웠죠. 이거 여성분들 쓰시는 백팩이잖아요. 기타 캐주얼 가방에다 넣어야겠다. 상품 수집 버튼을 눌러요.
그러면 여기 상품 수집이 쭉 돼서 나오거든요. 100개가 나왔죠. 이번에 새로 만든 기능 몇 개 몰들은 페이지 연결하기 기능이 있어요. 페이지를 20개까지 연결해라. 여기서 보시면 페이지가 1, 2, 3페이지가 있잖아요. 한 페이지에 100개씩 나오잖아요. 200 몇 개거나 많아도 300개겠죠. 마지막 페이지는 모든 상품이 다 안 채워져 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가 다 합쳐서 270개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270개를 가지고 위해서 이 버튼 누르고 저장하고 수집하고 저장, 2페이지 누르고 수집하고 저장, 3페이지 누르고 수집하고 저장해야 270개가 저장이 되잖아요. 3페이지라서 그렇지 30페이지까지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리고 다 올리고 싶어요. 그러면 30번 반복해야 되잖아요. 너무 힘들잖아요. 연결해 놓는 걸 요청하시면 연결 해드리고 있어요. 1페이지부터 30페이지인데 30페이지까지 다 올리고 싶진 않아요. 앞에서 10페이지만 올리고 싶어요. 정해 놓으면 수집하시면 자동으로 1페이지를 수집하고 그 다음에 2페이지를 수집하고 팝업 창이 10번 뜨면서 떴다 닫혔다 떴다 닫혔다 여기 보시면 270개가 나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셔도 되고,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들어오셔가지고요, 나는 선택을 하시면서 하셔도 돼요. 얘는 등록하고 싶다, 얘는 등록 안 하고 싶다, 이래가지고 목록에 반영 눌러가지고요, 이게 지금 상세고 이게 목록이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색칠되어 있는 거 뭐냐면 이미 제가 등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 등록이 돼 있지 이렇게 살펴보시면 이쪽에 어느 분류에 수집을 했고 상품 코드는 몇 번을 받았다. 그래서 나머지 것들을 모조리 다 등록하고 싶다 그러시면 이거 누르시면 되세요. 전부 다 등록하고 싶진 않고 우선은 다 선택이라는 거 이거 누르시면 전체 체크가 되고 이렇게 해제가 되거든요. 컨트롤 누르고 1번 누르고 10번 누르면 1번에서부터 10번까지 선택돼요. 컨트롤 키라는 거 있잖아요. 누르고 1번 클릭, 10번 클릭. 근데 여기서 선택을 전부 해제하고요, 그 상세 반영 누르면 해제했던 게 여기 반영이 되죠. 그래서 이거 얘 하나 등록하고 싶고 얘 하나 등록하고 싶고 얘도 등록하고 싶다, 목록에 반영해라. 그러면 이제 목록에 가보시게 되면 방금 했던 게 체크가 되어 있죠. 근데 얘는 지금 녹색이잖아요. 상품 번호가 이미 따져 있는 애들이잖아요. 얘네들은 한 번 더 수집이 안 돼요. 중복 등록이 안 돼요. 그래서 이 분홍색 코스모스 색깔 등록을 안 한 상품들이라서 신상품, 신상품이 새로 나온 상품이라는 뜻이라기보다는 대표님들께서 아직 수집을 안 한 상품, 우리 가게에 아직 확보가 안 된 상품, 그런 상품을 말하는 거예요. 몇 가지 예쁜 것들을 선택을 했어요. 이걸 눌러 보시잖아요. 그럼 좀 확대해서 이렇게 보실 수도 있어요. 무슨 상품인지를 이렇게 좀 보실 수도 있거든요. 화면이 이렇게 뜨기 때문에 이렇게 보실 수도 있어요. 눈설미를 보시면서 이렇게 등록 체크를 하셔가지고요, 목록에 반영을 누른 다음에 목록으로 가보세요. 그러면 반영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죠. 6, 7, 8, 9, 10, 11까지 선택한 거예요. 요거를 번호를 누르시는 순간 하나씩 코스모스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가방이 이제 몇 개가 들어온 걸까요? 11개에서 2개 뺐으니까 9개가 새로운 상품으로 확보가 된 거예요. 9개 상품이 우리 오픈마켓이나 대표님들께서 만드신 쇼핑몰에 들어가는 거예요. 9개 상품 올려가지고 팔리겠나 이런 생각이 드실 텐데, 옛날에는 이렇게 보시면서 이렇게 선택하는 거 이런 거 별로 신경 안 써도 됐었어요. 200개고 300개고 다 올려버리시면 되거든요. 근데 요새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이런 마켓이 있잖아요. 이런 데서 상품을 많이 못 올리게 해요. 예를 들면 5,000개밖에 못 올려요. 1만 개 올리고 그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아껴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100만 개건 200만 개건 올리시려면 다 올릴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건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진짜 팔릴 것만 골라가지고 올리셔야 되는 거예요. 대표님들께서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셔야 돼요. 1만 개를, 근데 생각보다 상품이 금방 차요. 저도 벌써 지금 상품이 1만 개가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사실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는 말 있잖아요. 이렇게 하나하나 마음에 드는 거 수집하다 보면 여기 9개 수집했죠. 또 밥 먹고 한 10분 했더니 한 300개 올려줬어요. 그러면 오늘 한 310개 올렸잖아요. 그러다가 또 저녁 때 또 시간 나서 또 올렸어요. 올리다 보면 이게 금방 1,000개, 2,000개 금방 올라가거든요. 생각보다 빨리빨리 이렇게 채워져요. 대표님들께서 무조건 다 올리시면 안 돼요. 예쁜 것만 골라서 올리셔야 되는데, 골라서 올린다 하는 것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좋은 거를 골라내는가 하는 게 중요한데, 크게 봤을 때는 1페이지에 나온 애들이 금메달 딸 확률이 높은 애들이에요. 팔릴 확률이 높은 애들이에요. 근데 2페이지에 나온 애들은 약간 우리가 우등반 다음에 준우등반, 그죠? 보통 학생들이죠. 3반 애들은 공부를 좀 못하는 애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세요. 이 자리가 제일 비싼 자리예요. 얘가 금메달리스트예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잘 팔리는 백팩이에요. 이게 두 번째겠죠. 이게 세 번째겠죠. 네 번째. 얘가 5등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이고 보통 큰 회사에서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요. 이 자리를 1,000만 원짜리 자리라고 그래요. 제일 마지막에 있는 이 자리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100원짜리 자리예요. 여기다가 물건 갖다 놓는 거 하고요. 여기다 갖다 놓는 거는 판매량이 몇십 배 차이가 나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거를 수집을 해야 될까요? 얘를 수집해야 되겠어요? 아니면 얘를 수집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얘를 수집해야겠죠. 그런데 세상이 복잡하지 않으면 머리를 쓸 일이 없죠. 근데 이거를 나만 올리는 게 아니에요. 이게 잘 나간다는 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꼭 올린단 말이에요. 머리를 써야 되는 거예요. 한국 사람이 진짜 좋아할까를 생각해 봐야 돼요. 이거는 전 세계 사람 기준이거든요. 백인, 흑인, 아프리카, 미국, 캐나다, 유럽 사람들, 일본, 중국 사람들 다 합쳐가지고 얘가 1등인 거지 우리나라 정서에 안 맞을 수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물건이 뭔지를 골라내려면 남대문 같은 데서 가방 장사를 좀 해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 골라내는 능력, 여기에서 매출 차이가 확 나고 이게 MD력이라고 하거든요. 어떤 MD가 물건 5개 골랐더니 매출이 1억이 났어요. 근데 어떤 MD가 똑같이 5개를 골랐더니 그 MD는 1,000만 원밖에 안 났어요. 10배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물건을 고를 수 있는 능력, 그게 대표님들께서 추구해야 되는 실력이거든요. 이렇게 상품을 아까 전에 저희가 저장을 해봤잖아요. 요 작업이 사실상 대표님들께서 하시는 작업의 80%예요. 여기서 승부가 난다고 보시면 되세요. 이 화면을 많이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코스모스를 완전히 다 공부를 해서 코스모스 박사가 됐어요. 누구한테 가르쳐 줄 수도 있어요. 강사급으로 잘 안다고 하셨을 때 제일 많이 보실 화면이 바로 이 화면이거든요. 이 화면이랑 편집하면 두 가지예요. 그만큼 이 페이지에서 상품을 골라내는 게 중요하고요. 특히나 무슨 몰이 많잖아요. 치우면 여기 없어지죠. 이렇게 한번 요 제목을 누르면 늘어나죠. 되게 많죠. 많은 사이트가 있죠. 여기서 어떤 거든 고를 수가 있는 거잖아요. 쉽게 생각하시면 제가 근대 화양동에 사는데 시장을 갔어요. 콩나물을 산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콩나물을 파는 가게가 5개 있어요. 근데 이 집에서 사도 되고 이 집에서 사도 되잖아요. 근데 밥 먹으러 나갔어요. 어느 밥집에 가서 밥을 먹는지 괜히 여기 왔다 이럴 수도 있고 너무 맛있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여기서 이걸 밥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좋은 거를 골라가지고 잘 등록을 해야 돼요. 요가복 파는 데도 있고 신발 파는 데도 있고 가방 파는 데도 있고 뭔가 주로 옷 파는 데예요. 그런데 내가 팔고 싶은 거는 예를 들자면 낚싯대란 말이에요. 낚싯대를 팔고 싶은데 여기 낚싯대 파는 데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쇼핑몰 관리 쪽으로 가셔가지고요. 그 쇼핑몰을 여기다가 신청하시면 되세요. 등록할 몰이 없으면요. 그 몰을 찾아가지고 저희 쪽에 신청을 해주시면 되세요. 공개로 신청하면 비용이 따로 들지가 않고요. 비공개로 신청하면 20만 원이에요. 한 번 내는 거예요. 쇼핑몰 경로만 이쪽에 넣어주시면 돼요. 신청을 해주시는 거죠. 나는 주로 어린이 장난감을 주로 등록할 거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 쪽에 신청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10일 만에 이쪽에 추가가 돼요. 전체적으로 5,000개인데 3일 작업했더니 다 올라갔어요. 공개, 비공개는 그럼 또 뭐냐면요. 공개는 내가 알고 있는 사이트를 딴 사람이 알아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비공개는 이 사이트는 진짜 낚시 좋아하는 사람들만 아는 사이트예요. 등산 좋아하는 사람들만 아는 사이트란 말이에요. 이게 알려지면 안 좋아요. 근데 왜냐면 내가 등산 한 10년 했기 때문에 이 물건 파는 쇼핑몰을 알고 있는 거지 딴 사람들은 잘 모른다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 몰들을 요청하시면 한 10일 작업해서 추가를 해드리는데 그거를 딴 사람한테 알려도 돼. 어차피 내 브랜드를 파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남이 알면 안 돼. 나만 알아야 돼. 이러면 비공개로 요청을 하시면 다른 분들 리스트에는 그게 안 나와요. 이렇게 수집을 했어요. 오늘 이것저것 좋은 물건 많이 봐가지고 한 300개를 담았는데 그 물건들을 상세하게 가져와야 되거든요. 크롤링이라고 하는 거를 해볼게요. 여기 있어요. 한 건만 선택해서 크롤링을 한번 해볼게요. 이 개념 자체가 많지는 않아요. 4가지거든요. 1, 2, 3, 4. 제가 4가지라고 했죠. 크롤링이라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요 페이지 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요걸 누르시면 이렇게 팝업이 나오죠. 이 무릎 담요를 고르긴 했어요. 담았다는 거는 어떤 분류에다가 매칭을 시켜놨다는 거지 가격이라든가 상품명이라든가 사진이라든가 설명 있잖아요. 요런 거를 가져온 건 아니에요. 요런 거를 다 모아야 되겠죠. 그런 걸 뭐라고 하냐면 크롤링이라고 해요. 크롤링.
크롤링이라는 게 기술 용어라서 잘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크롤링. 옛날에는 분석이라고 했었는데 요즘 크롤링이라고 하는데요. 크롤링이 이런 데이터들을 거미가 있죠. 기어다니면서 거미줄에 걸린 먹이들 모아가지고 가져오는 거, 그걸 크롤링. 자료들을 전부 다 가져와서 담은 거예요. 어떤 자료 가져왔는지 한번 봐볼게요. 상품명 가져왔죠. 브랜드 가져왔죠. 스코 코드는 도메토피아에서 이 상품에 매겨놓은 상품 번호예요. 상품 경로 가져왔죠. 목록 이미지 가져왔죠. 여러 가지를 다 가져와요. 상세 정보에 가보면요. 상세 설명 이렇게 가져왔죠. 이걸 웹보기 눌러보시면 이런 식으로 상세 설명을 다 분석했어요. 사이즈 가져왔죠. 사이즈는 한 가지 사이즈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사이즈당 가격이 또 다를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요즘 온수 매트가 1인용은 5만 원인데 2인용은 7만 원이다. 3인용 되게 큰 거는 10만 원이다. 이렇게 가격이 다르잖아요. 크기에 따라서. 그런 것들이 여기에 나오거든요. 뭐가 제일 중요한 정보일까요? 상품명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만 꼽으라고 하면 바로 사진이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기 상품 이미지에 가보시게 되면 사진만 예뻐도요, 물건이 잘 팔려요. 사진이 크고 선명하게 나오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사진을 잘 가져와야 되거든요. 선명하게, 크게. 이렇게 가져와서 사진만 잘 보여줘도 쇼핑몰에 물건 사고 싶을 마음이 생겨요. 쇼핑몰 하나 보여드릴게요. 내가 산다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가격도 중요하겠죠. 이게 얼마짜리인지 100만 원이 넘어가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사진이 이렇게 예쁘게 밑에 쫙 나와줘야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소비자분들이 물건 사실 때 이 사진을 보면서 이렇게 나 이거 사야겠다 말아야겠다 이런 거를 주로 사람들이 이렇게 글 같은 거 잘 안 읽어봐요. 이런 거 잘 물론 읽어볼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 이런 것도 보지만 제일 먼저 보는 게 뭐냐면 옷이라든가 신발이라든가 딱 보는 순간 0.1초 만에 얘를 사야 되겠다 말아야 되겠다 결정하거든요. 사진이 안 예쁘면요 안 사요. 물건을. 사진이 예쁘잖아요. 그럼 일단 한번 보자 이렇게 되면서 물건 사게 되시거든요. 그래서 이 사진을 잘 보내야 되잖아요. 모양 예쁘게 해가지고 크기 맞춰가지고. 그래서 옛날에는 포토샵 같은 걸로 작업을 해서 올렸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포토샵 같은 거 쓰시는 분들 거의 없어요. 어떻게 하냐면 자동으로 이미지를 만들어 주거든요. 수집한 상품에 대해서 세 번째 단계로 넘어가 가지고요. 이미지 생성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지 생성이란 건 뭐냐면 아까 전에 저희가 그 찾아낸 그 사진 있죠. 그거를 포토샵 작업을 하는 거예요. 포토샵 작업을 해야 사진이 반듯반듯 예쁘게 올라가거든요. 포토샵 작업을 하실 때는 어떻게 하냐면 방금 예를 들어서 한국의 도메토피아, 미국의 6PM 상품을 사진을 가져와라. 아직까지 안 만들어진 것만 가져오라는 거죠. 이렇게 한 다음에 요거를 한 건만 선택해서 폴더 생성이라는 버튼이 있어요. 요거 중요해요. 폴더 생성. 요걸 한번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내 컴퓨터에 폴더가 쫙 생겨요. 그러니까 방이 생기는 거죠. 방이 없는데 손님 보고 그냥 하나의 운동장 같은데 한꺼번에 주무세요 이럴 수는 없잖아요. 폴더 생성은 뭐냐면 방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방이 다 만들어지면 자기 쇼핑몰 방에 찾아가서 저장하게 돼요. 생성하기를 한번 눌러볼게요. 이미지가 이렇게 하나 만들어지죠. 이게 이미지가 다운로드 받아져가지고 이미지가 네모 반듯하고 선명하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제일 선명한 이미지로 만드는 거죠. 이미지 생성을 쭉 다 해야 돼요. 선택이라는 걸 누르면 전체 선택된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여기서 생성하기 버튼을 누르게 되면 하나씩 생성을 해요. 스마트 스토어라든가 대표님들께서 운영하고 계신 아임 웹이나 쇼핑몰에 이런 사진들이 크게 예쁘게 올라가는 거예요. 사진들을 이렇게 한 번씩 쭉 보실 수 있겠죠. 사진을 만드는 과정, 그게 이미지 생성, 상품 이미지를 생성한다, 만든다. 그래서 이렇게 다 만들었어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마켓 전송을 하면 되는 거예요. 마켓 전송이라는 거는 여러 군데 보내실 수 있는데 카페24볼로 한번 해볼게요. 쇼핑몰 샵 아이디 해서 목록을 가져왔어요. 크롤링이 된 것만 가져와라. 상품 정보가 다 가져와진 거 그것만 가져와라. 노란색은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문제가 있다는 거냐면 어디로 가야 될지 분류가 안 정해졌거나 사진이 안 만들어졌거나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안 됐다는 거예요. 분류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카페23몰에 분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카테고리가 안 정해졌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사진을 보내야 되는데 3번 작업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노란색이 되거든요. 그러면 두 가지만 해주면 될 거 아니에요. 분류를 정해주고
사진을 만들어주면 잘 올릴 수가 있겠죠. 분류가 비어있죠. 이 부분이 분류가 어디로 가야 될지 없잖아요. 그럴 때 맞춰주는 게 뭐냐면 분류 매핑이에요. 여기에서 카페24를 이렇게 찾아가지고요, 샵 아이디를 찾아가지고요, 어디다가 넣어야 될까? 패션 잡화에 여성 의류에 드레스에다가 다 넣겠다. 여기서 선택 하셔도 되고요. 여기서 2번은 거기다 넣겠다 라고 하셔가지고 요걸 하나 선택한 다음에 이렇게 분류를 쭉 정하셔가지고요, 여기서 매핑하기라는 걸 눌러주시면 되세요. 그러면 이 상품의 마켓 분류가 드레스로 바뀌죠. 분류가 정해진 거예요. 분류가 정해졌으면 사진이 만들어졌냐 안 만들어졌냐를 봐야 되는데, 사진이 안 만들어졌으면 이게 노란색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사진이 만들어졌으니까 흰색이 된 거예요. 진짜 사진이 만들어졌는지를 보시려면 이렇게 쭉 당겨 보시면요, 여기에 사진 정보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진이 잘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사진도 잘 만들어졌고 분류도 정해졌죠. 이미지 만들고 분류 정하시면 상품이 카페 여기에다가 다 보내실 수가 있으세요. 대표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거를 여기다 입력하시면 되거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내용이 전체적인 숲을 본 거예요. 전송을 했을 때 뭐가 뜨거나 이상한 게 나오잖아요. 그러시면 AS 센터 가셔가지고 그 내용을 적으시면 되세요. 한 캡처 화면을 보내주시면 제일 좋은데, 전송을 했는데 잘 안 된다 그러시면 알캡처를 띄워요. 알캡처라는 거는 이게 무료 캡처 프로그램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나와요. 알캡처를 띄우면. 그 다음에 이거를 캡처를 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네모를 이렇게 그려요. 전체 화면을 그리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캡처를 한 다음에 이쪽 부분에 저희가 이런 것들을 좀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나오게 해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오류가 나잖아요. 그러면 상품 코드가 중요하거든요. 이렇게 빨간색 네모를 하시고요, 여기 있는 하살표를 이렇게 선택하셔가지고 이것 좀 봐라, 이렇게 오류가 났다, 여기 지금 정상전송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미지 없음, 이렇게 났다, 이렇게 해가지고 저장을 하셔가지고 저희 쪽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잽싸게 고쳐가지고, 대표님 왜 얘가 지금 안 가는지, 이미지를 안 만들어서 그런 건지, 품절이 된 상품인지, 가격이 분석이 잘못되는 건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근데 보통은 한번 잘 되잖아요. 그러면 잘 돼요. 처음에 우리가 한강에서 자전거 하나 빌렸는데 뭐가 자전거가 잘 안 돼요. 그러면 자전거를 바꾸잖아요. 근데 이 자전거는 또 잘 돼요. 그러면 그거를 타고 나가잖아요. 그러면 그냥 한 바퀴 돌고 올 때까지 고장날 확률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얘가 해외 사이트 같은 게 바뀌어가지고, 또는 대표님들께서 설정하는 값을 아직 안 넣으셔가지고 얘가 오류가 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좀 나 혼자 해결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자전거 타고 가다가 바꿔놨어요. 그러면 내가 고쳐보려고 해봤자 안 되잖아요. 물론 고칠 수도 있으실 수도 있는데, 그럴 때는 항상 요 부분을 생각해 주세요. 모르겠다 그러면 이렇게 화면 해가지고요, 요걸 저장하신 다음에 이걸 눌러가지고요, 거기다가 첨부해가 보내면 돼요. 그러시면 저희가 무슨 일이 났는지 알고, 가급적이면 대표님께서 쓰고 계신 PC에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된 거다 하는 거를 가르쳐 드리거든요. 전반적인 내용은 이런 건데요, 중요한 거 몇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초기 세팅이라는 걸 하셔야 되세요. 대표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오픈마켓 정보 있죠, 그거를 여기에다가 쭉 넣으시면 돼요.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키 같은 걸 넣으시는 거거든요. 여기까지가 초기 세팅이에요. 요것만 입력하시고 나서 쿠팡에 상품 올라가는 거 좀 보여달라 그러시면 저희 개발자가 들어가 가지고요, 대표님 그 쇼핑몰에 상품이 한 5개 정도 올라가는 과정을 녹화를 하면서 보여드려요. 그러니까 바탕화면에 녹화를 해가지고 언제든지 보실 수 있도록 녹화를 해드리거든요. 실제로 이거를 영상은 많이 찍어놨지만 내가 하고 싶은 거 있잖아요. 쿠팡을 할 거야, 11번가를 할 거야, 아이맵을 할 거야, 다르거든요. 각 셀러님들마다 다 달라요. 그럴 때 우리 대표님들께서 하고 싶은 시인지 그걸 여기에 입력해 놓으시면요, 바로 그 몰에 상품이 올라가는 거를 그거를 보고 나면 사실상 어렵지가 않아요. 보통 한 10분 정도밖에 안 걸려요. 그러고 나면 잘 올라가는데, 그러다가 스마트 스토어만 하다가 갑자기 오늘부터 지마켓도 해볼까? 그때는 또 지마켓 가지고 저희가 또 설명을 드려요. 그러면 스마트 스토어하고 지마켓을 알겠는데 11번가 더 해볼래? 근데 그거는 또 설명 안 드려도 있잖아요. 옛날에 했던 것대로 한번 해보니까 되네, 이렇게 돼가지고 그때부터 코스모스 박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어렵지는 않은데요, 왜 머리 싸움이냐면 처음에 이걸 배운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스트레스고요. 그리고 뭐가 생각처럼
하다 보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학생들이 수학 문제 풀다 보면 술술 풀리는 경우도 있지만 잘 안 풀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짜증이 나서 아 그저 공부 안 할래 이러거나 아 그냥 차라리 그냥 공장 가야겠다 이러면서 이제 공부를 아예 포기해버려요. 이렇게 머리 써가지고 하는 게 낫지 힘들게 몸을 써야 되는 그런 일을 하는 것보다는 물론 그런 일이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차라리 복잡한 게 낫지 몸을 쓰는 거는 저는 좀 추천드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도 그런 일을 많이 해봐가지고 너무 힘들더라고요. 머리를 쓰는 게 차라리 훨씬 나아요. 훨씬 편하고 또 있어 보이고 되게 어디 가서든 노트북만 하나 있으면 그리고 저희 회사도 이렇게 되게 자유롭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출퇴근도 자유롭고 근데 어디서 가서 일을 해야 되면 항상 그 자리에 그 시간에 가야 되잖아요. 그런 게 되게 힘든 일이고 직업적으로 힘들거든요. 근데 저처럼 집에 가서 일해야 되고 여기서 일해야 되고 이렇게 자유로운 그런 게 되게 좋아요. 디지털 노마드라고 하잖아요. 요게 기초 세팅이고 그 다음에 세팅해야 될 게 가격 관리예요. 여기부터는 기초 세팅이 아니라 기본 세팅이에요. 대표님들께서 가격 관리 세팅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따로 영상 찍어놨거든요. 그거를 매뉴얼에서 보시면 되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만 말씀드려 볼게요. 환율을 입력해 주셔야 되세요. 그래서 미국을 선택했어요. 그럼 미국 환율을 여기다 입력하는 거예요. 지금 1449원까지 올라갔죠. 조금 높게 넣어놓으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미국 요거 선택하시고 저장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 미국에 1450원이라고 입력됐죠. 그리고 기본 설정에서 마진을 기본적으로 25% 가져갈 거다. 배송비는 무료로 할 거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를 정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끝자리가 100원 단위에서 반올림을 할 거다. 1000원 단위에서 반올림을 할 거다. 27만 8천 원 이렇게 끝나게 할 건지 27만 8,400원 이렇게 끝나게 할 건지를 정하시면 돼요. 여기까지만 저장하시면 상품 정보를 전송하고 나서 여기에 가셔가지고 가격식을 자세하게 볼 수 있어요. 가격이 얼마가 나왔는지 여기서 자세하게 볼 수가 있거든요. 더 자세하게 넣고 싶으실 때는 공부해서 넣으시면 되는데 방금 거기까지만 넣으셔도 되세요. 마지막으로 기본 세팅 중에 필수적인 게 마켓별 세팅이라는 게 있어요. 요거는 스마트 스토어의 배송비는 10,000원으로 할 거고 쿠팡의 배송비는 무료로 할 거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대표님들께서 이거를 스마트 스토어 다르게 쿠팡 다르게 이렇게 입력해야 될 것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나는 쿠팡 안 할 건데 그러면 쿠팡을 입력할 필요가 없어요. 나는 스마트 스토어는 할 건데 그럼 스마트 스토어만 입력하시면 되세요. 난 스마트 스토어랑 그 다음에 넥스트 엔진만 할 거다. 그러면 스마트 스토어하고 넥스트 엔진만 입력하시면 돼요. 다른 건 입력 안 하셔도 돼요. 읽어보면 뭔지 금방 알 수 있어요. 아 출고지를 선택하고 반품지를 선택하는 거구나. 그리고 저장하면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마켓별 세팅. 가격 관리 세팅해 주시고요. 마켓별 세팅해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처음에 판매를 해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거는 제가 보기에는 무조건 한번 해보시는 게 중요해요. 상품을 생각만 하고 하나도 안 올리고 공부만 하고 강의만 듣고 이러다가 상품 한 달 동안 한 개도 안 올렸어요. 하나도 안 올렸는데 판매가 될 수가 있을까요? 물건을 하나도 안 올렸는데 어떻게 판매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올려보고 나서 말을 해야 돼요. 어쨌든 안 하는 것보다는 무조건 해보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라도 상품 한번 올려가지고요. 내가 골랐던 가방, 내가 정말 좋아하는 커피용품 좋아하시면 커피용품 좀 올려보고 커피콩도 올려보고 그러다가 식품을 왜 이렇게 허가를 안 받고 팔았냐 하면서 잘못하면 벌금 낼 수도 있는데 그런 것도 알아보시면서 식품을 팔려면 어디다가 무슨 신고를 해야 되는지 그런 걸 찾아보시면서 올려놓고 찾아보셔도 제가 보기에는 크게 안 늦어요. 지금 커피콩 올려놨다고 해서 금방 하루에 주문이 1000개씩 들어오고 이러진 않잖아요. 겨우 한두 개 팔리고 이러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잘 안 팔려요. 그래서 대표님들께서 이 물건 저 물건 올려보시면서 하시는 게 좋은데요. 그렇게 맨땅에 헤딩하시면서 초보자가 차를 끌고 도로에 나갔단 말이에요. 무서워서 안 나가는 것보다 100번 잘하신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하시다 보면 이때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저 때는 저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그걸 알게 되시잖아요. 상품 등록 쪽으로 가셔가지고요. 상품 전송에 가시게 되면 상품 편집이라는 게 있어요. 상품명을 이렇게 올리는 거 하고요. 좀 더 끌리게 올리는 게 되게 중요해요. 상품명을 읽었을 때 쉬워야 되는 것도 쉬워야 되는 거지만 그 쿠팡에서 검색을 했을 때 내게 걸려서 사람들한테 보여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검색어 라든가 그런 키워드라든가 상품명 같은 거를 조정을 좀 해 놓으셔야 돼요. 이름도 예쁘게 검색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겨울이잖아요. 성탄이잖아요.
그러면 성탄절 선물, 무릎 담요로 해도 좋잖아요. 그러면 성탄절 선물이라는 걸 또 적어보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리고 키워드에다가도 그런 거 넣고 이러면서 여기 무슨 루돌프 사슴이 있다 그러면 그런 거 적어보시고 이러시면서 이렇게 돼보고 저렇게 돼보고 머리를 써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거를 하는 방법을 얘기해 주시는 강사님들이 공짜로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유튜브에. 그러니까 상품명 만드는 방법 이런 거 올려놨거든요. 그런 거 참조해서 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언제 하나하나 클릭하면서 이걸 다 바꾸고 있겠어요. 그래서 환경 설정 쪽에 가시면 상품명 관리에 가시게 되면 상품명을 앞에다가 브랜드 넣고 뒤에는 상품명 넣고 끝에는 모델명 넣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겨울 특가라는 말은 항상 넣고 뭘별로 할 거냐 마켓별로 할 거냐 이런 상품명 구조를 여기서 잡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일일이 여기 가서 앞에 브랜드 다 안 붙여도 돼요. 그러면 상품명이 그렇게 올라간다는 걸 알게 되고요. 그 다음에 상세 페이지 관리는 뭐냐면 상품의 위쪽에 하고 아래쪽에 있잖아요. 그 나오는 사진 여기 보시면 이 상품의 그 위에 나오는 위쪽에 나오는 이런 거 있죠. 밑에 가면 배송 안내 이런 게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을 적절하게 들어가게끔 하는 게 바로 상세 페이지 관리예요. 그러니까 위쪽에는 주로 쇼핑몰 소개 같은 게 나와요. 직접 제주도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아가 보내드립니다. 물고기 잡고 있는 사진 그리고 포장하고 있는 사진 이런 거를 상품에 다 넣고 싶어요. 공통적으로 이렇게 넣고 밑에는 반품 안내, 배송 안내. 배송은 하루 정도 걸린다, 3일 정도 걸린다 이런 거를 넣고 싶을 때 그럴 때 쓰시는 게 상세 페이지 관리고요. 이런 것들을 엑셀로 이렇게 쭉 하실 수 있는 상품 편집 이걸로 하시게 되면 엑셀로 한 방에 다 바꿀 수 있어요. 그리고 번역도 할 수 있고 치환도 할 수 있고 금지어 같은 거 설정할 수도 있어요. 이런 단어가 들어가면 절대 팔리지 않도록 예를 들자면 비타민 K라는 게 금지어다. 그러면 비타민 K라는 게 들어간 단어는 팔면 안 되잖아요. 자동으로 분별 처리가 되도록 하는 게 바로 환경 설정에 있는 이런 금지어 관리 같은 거거든요. 이런 것들은 대표님들께서 나중에 다 알게 됐어요. 처음부터 이런 거 다 아실 필요가 없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재고 관리란 거 뭐냐면요. 대표님들께서 상품을 수집해 놓고 판매하시다 보면요. 해외 사이트에서 그 상품의 가격이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골치 아픈 건데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뭔지 아실 거예요. 이게 브랜드 상품 파시다 보면 정말 골치 아픈 거거든요. 6PM에 들어가 보시면 여기에 가면 클리어런스라는 게 있어요. 주로 할인 상품들 파는 데거든요. 그래서 요 상품을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원래 가격이 얼마짜리였냐면요. 그러니까 이걸 그냥 1,000원으로 한번 따져 볼게요. 원래 16만 원짜리예요. 그런데 지금 얼마에 팔고 있어요? 32,000원에 팔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걸 왜 이렇게 싸게 팔까요? 안 팔렸으니까 싸게 팔잖아요. 땡처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32,000원 주고 샀다는 거는 원래 가치가 16만 원짜리거든요. 32,000원에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충 1,000을 곱한 거예요. 이 사이즈도 있죠. 이렇게 눌러보면 다 팔린 거예요. 만약에 270이라면 270 사이즈가 없어진 거예요. 얘는 있어요. 얘는 너무 색깔이 예뻐가지고 다 팔렸어요. 군데군데 다 팔렸죠. 그리고 이 제품 자체가 56,000원이에요. 그러니까 인기가 좋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얘는 인기가 없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싸게 팔잖아요. 16만 원짜리를 32,000원에 팔아가지고 남는 게 뭐가 있겠어요. 창고 비우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가격도 바뀌고 옵션의 일부 품절도 일어나고 이 제품 자체가 그냥 다 팔리면 더 이상 안 판다고 이렇게 돼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관리를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손님들이 이 사진을 선택하고 270 사이즈를 선택해서 물건을 장바구니에 담아서 보내달라고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장님들께서 여기에 가서 물건 구해보려고 가봤더니 몇 군데 찾아봤는데 없어요. 이 상품이 다 팔렸어요. 인기가 워낙 좋아서 이 상품은 더 이상 안 팔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못 구했으니까. 카톡 드려가지고 검정색 혹시 사시면 안 되겠냐고 이렇게 여쭤보잖아요. 요즘 젊은 친구들이 이거 검정색 사겠다고 하겠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색깔 아니면 아예 안 사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할 수 없이 주문은 들어왔는데 손해 보면서 취소해드려야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돈은 못 벌고 이런 상황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손님한테 또 욕을 먹어요. 왜냐하면 지금 신고 일본 가려고 지금 신청해놨는데 왜 보내준다고 해놓고 안 보내줬냐? 무슨 소비자 보호원에다가 신고를 하겠네 하면서 화를 낸단 말이에요. 신고를 안 하더라도 그 전화 한번 받고 나면요 너무 스트레스가 돼요. 그래서 대표님들께서 뭐를 해야 되냐면 재고 관리를 해야 돼요. 재고 관리는 뭐냐면 하루에 한 번씩 아까 전에 그 사이트랑 우리 사이트랑 맞춰 놓는 거예요. 가격이 올라간 거는 올라간 대로, 내려간 거는 내려간 대로.
사이즈가 없어진 거는 우리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맞추는 작업이 바로 재고 관리예요. 하루에 아침에 한번 돌리고 저녁에 한번 돌려놔야 돼요. 그러면 아침에 한번 맞춰지고 저녁에 한번 맞춰진단 말이에요. 중간에 내가 맞추자마자 또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럴 확률이 굉장히 적어요. 나중에 보시면 이런 거 관리 안 하잖아요. 그러면 물건 내릴 수도 없고 그냥 올려놨는데 팔리는 것마다 다 품절인 거예요. 주문은 10건 들어왔는데 전부 내가 못 구하는 물건들만 들어온 거죠. 다 일일이 전화 들어서 환불해주고 이러다가 시간 다 가고 돈을 못 벌고 요금 먹고 이러면서 아 그만해야겠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 기계가 이 자동으로 맞춰주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대표님들께서 이런 재고 관리를 해야 돼요. 이걸 안 하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힘들거든요. 그래서 재고 관리는 목록을 불러오신 다음에 재고 분석을 누르셔가지고 쫙 맞춰주는 그런 기능이다 이렇게 아시고 이렇게 하시면 되거든요. 제가 오늘 짧은 시간에 다 설명은 못 드렸지만 제가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을 기본적으로 일단 알고 시작하시면 되시는데요. 제가 초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와 이거 되게 쉬울 것 같네 이렇게 생각되신 분도 있고 설명 들은 거는 좀 쉽지만 그거 말고도 어려운 게 많을 거야 하시면서 공부를 하면서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맞아요. 제가 안 해본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만약에 커피점을 한번 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대표님은 커피점을 한 10년 정도 하셨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제가 있잖아요. 아 커피점 그거는 나도 할 수 있겠다. 커피만 그냥 잘 타가지고 팔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러지만 그걸 오래 해보신 분들은 쉽지 않다고 해보라고 진짜 막상 해보면 힘들고 결국은 몇 달 못 간다고 이렇게 얘기하실 수가 있어요. 너무 쉽다고 생각하고 뛰어드는 거는 위험하거든요. 그러니까 얘기를 많이 들어봐야 돼요. 한 10년 하신 분들 얘기도 많이 들어봐야 되고 거기서 가급적이면 한 6개월 알바도 해봐야 돼요. 그러면 아 이게 내가 하면 되겠다 안 되겠다 판단이 쓰는 거지 아무 해보지도 않은 사람이 하겠다 그러면 말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님들께서도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쉽지는 않아요. 스트레스 받아요. 그렇지만 배워가면서 한번 내가 끝까지 해보겠다 싶으시면 정말 돈을 많이 벌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생각처럼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대표님들께서 생각보다 좀 어려운데? 뭐 이러면서 중간에 그냥 쉽게 포기를 해요. 그리고 또 어떤 걸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정말 돈 많이 버시는 분들은요. 적어도 1년은 해봐요. 1년 해보니까 아 알겠다. 그때부터는 돈이 많이 벌리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에 적당히 하다가 포기해버리시면 거기서 끝이지만 포기 안 하고 몇 달 가잖아요. 그러면 이게 공부가 돼가지고 지금 돈 많이 벌고 계신 분들은 다 그런 과정을 거치신 분들이에요. 저희 회사 제품 쓰시는 분들 중에서 한 3분의 1은 돈을 많이 버시는데요. 그런 분들은 이 과정을 다 거치신 거예요. 대표님들께서 그렇다고 겁먹으실 필요는 없고 항상 이것만 기억하세요. 잘 모르겠으면 이걸 누르시면 돼요. 그리고 처음에 저희가 원격으로 잘 안내를 드리고요. 그리고 채팅방으로 설명을 잘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대표님들께서 하셔야 될 건 뭐냐면 오픈마켓 같은 거를 많이 가입하시고요. 무슨 사이트에서 무슨 물건을 팔 건지를 생각해 보시고요. 대표님들께서 공부하시면 좋은 게 뭐냐면 이런 게 뭔지를 알고 계셔야 돼요. 사방넷 이런 게 뭔지를 알고 계셔야 돼요. 사방넷 그리고 넥스트 엔진, 아이맵, 샵링커.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저희 솔루션 가지고도 바로 상품을 오픈마켓에 올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오랫동안 매달 월 비용 내시면서 오래 가시는 대표님들은 이런 거를 다 쓰고 계세요. 그러니까 사방넷을 쓰시거나 넥스트 엔진을 쓰시거나 아이맵이나 샵링커, 플레이오토도 많이 써요. 이런 거를 다들 알고 계시고 쓰고 계세요. 그런 분들이 저희 솔루션하고 이거하고 두 가지를 같이 쓰시는 분들이 오래 가요. 막 몇 년 가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저희 솔루션 가지고 그냥 스마트 스토어에만 올리셔도 되지만 이런 솔루션도 참고적으로 같이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보면 사방넷은 연결되어 있는 쇼핑몰이 600개가 넘어요. 대표님들께서 가입을 하시면 신세계물 누가 뭐 물건 사냐, 롯데닷컴 누가 물건 사냐 싶지만 이런 것도 대기업이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물건 사시는 분이 별로 없지만 파시는 분도 많이 없어요. 완전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우동집 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맛이 없어도 무조건 가야 돼요. 거기는 배고픈 사람들 많이 오거든요. 맛이 적당히 맛있어도 사람들 다 가잖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파는 데가 그거밖에 없는데 경쟁이 많이 안 되잖아요. 이런 복지몰 하나만 잘 잡아도요. 여기서 몇천 벌고 계신 분도 많아요. 그래서 대표님들께서 판매하고 싶으신 게 다를 수 있지만 내가 판매하고 있는 물건, 잘 알고 있는 물건이거나 공부해서 좀 알고 있는 그런 제품들이 팔만한 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데다가 올려놓으시면 잘 팔릴 수 있거든요. 한번 두루두루 봐보세요. 여기 물건을 팔 수 있는 곳이거든요.
쭉 봤더니 명품을 팔고 있어. 그래서 롯데백화점에 가입을 하고 싶은데 한번 찾아가 봤어요. 뭐가 규모가 돼야 셀러로서 허가를 해줍니다. 그랬어요. 그러면 못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럼 나중에 준비해서 들어가시면 되겠죠. 무신사라든가 이런 몰들도 다들 물건 파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몰들에 하나씩 하나씩 알아보세요. 그 다음에 여기서 물건 팔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아보시고, 이런 몰들은 뭘 팔고 있는 몰인지 유명한 몰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차근차근 알아보시고, 그 물건이 여기 들어가면 좋을 것인가 안 좋을 것인가를 생각해 보시고, 한 군데만 뚫어도 여기서 돈을 벌 수도 있거든요. 100% 그런다는 게 아니라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 사박넷은 뭐고 저희 코스모스하고 두 가지가 똑같은 거 아니냐 이러시는데, 사박넷은 물건을 여러 군데 뿌려주는 거예요. 저희는 여러 군데 있는 물건을 모아가지고 사박넷에다 올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연결되어 있는 거는 요번에 지마켓도 연말이 되니까 지마켓, 스마트 스토어, 쿠팡, 11번가, 카페24, 고도몰, 이런 아이맵 여러 군데 있지만 이것처럼 600개씩 되질 않잖아요. 그리고 이런 데가 훨씬 더 전문 업체예요. 수백 명이 일하는 큰 회사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쓰시는 분들이 넥스트 엔진은 한 30개 되어 있거든요. 예, 이런 거하고 저희 솔루션하고 같이 쓰시면 롱런 하실 수 있어요. 오랫동안 이 장사를 하실 수 있다는 거거든요. 저도 이거 굳이 광고해 드릴 필요도 없고 그렇지만, 대표님들이 오래오래 이걸 장사를 하셔야 저희도 월세를 계속 받는 거잖아요. 근데 한두 달 하시다가 그냥 힘들어서 안 하시거나 장사가 안 돼서 안 해버리시면 저희도 돈을 못 버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가급적이면 대표님들께서도 오랫동안 영업을 돈 버시면서 잘 하시고 저희 솔루션도 계속 쓰시고 이러시면 좋기 때문에, 성공하시는 분들을 좀 자세히 살펴봤거든요. 이런 거를 많이 쓰고 계시더라고요. 같이 쓰시면 훨씬 더 돈을 버니까 오래 하시는 거잖아요. 장사가 안 되는데 어떻게 오래 해요. 이렇게 돈을 버시는 분들이 쓰시는 거 이런 것도 한번 알아놔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샵링크 하시는 분들도 오래 가시고, 이번에 넥스트 엔진하고 또 제휴가 됐고, 사박넷 하시는 분도 굉장히 돈 많이 버는 분들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예, 여기까지 오늘 말씀드리고요. 대표님 따로 질문 주신 거는 많이 없으시죠? 썸네일 수정할 수 있나요? 끌고 온 사진 수정하는 것만 제가 좀 말씀해 드릴게요. 썸네일 사진을 다른 사진으로 어떻게 변경하는지만 말씀드릴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네, 일단은 두 가지 방법 설명드릴게요. 썸네일이라는 거를 변경시켜야 네이버 쇼핑에서 가격 비교에 묶이지가 않아요. 단독 상품처럼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썸네일을 많이 바꾸시는데, 썸네일을 바꾸시는 거는 이렇게 목록 보기를 하셔가지고요. 여기 보시면 이미지 관리라는 탭에서 하실 수 있으세요. 이미지 보기 하셔가지고요. 여기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하실 수도 있고, 여기 한 건 관리 가셔가지고요. 이 상품 하나를 클릭을 하세요. 만들어 놓은 사진으로 이걸 대체하시면 되거든요. 사진을 이걸 눌러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있는 사진 있잖아요. 이쪽으로 가요. 그런 다음에 개인 사진. 이렇게 가면 내일이 되는 거예요. 저장하기 이렇게 누르시면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사진을 바꾸실 수 있어요. 화살표 아래로 가는 걸 누르면요, 이거를 계속 이렇게 밑으로 내려갈 수 있거든요. 좀 더 편하게 만들어 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서 그 사진들을 계속 바꿔 나가시면 되고요. 잘 돼 있는지 보시려면 한꺼번에 여기서 이미지 관리, 일괄 관리 가셔가지고 변경한 걸로 잘 바뀌어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필요 없는 사진도 빼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다들 이것 가지고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대표님께서 만들어 달라는 대로 저희가 만들어 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요거 쓰시면 되고요. 또 한 가지 방법은 이 크롤링 쪽에 가시게 되면요, 이쪽에서 아까 제가 잠깐 보여드렸던 이거 상품별로 이렇게 사진이 나오잖아요. 그거를 여기에서 이렇게 보실 수도 있으세요. 제가 여기 보시면 사진을 한꺼번에 볼 수 있는 그거는, 예, 여기에서 보시면요, 이미지 팝업이라는 게 있어요. 누르면 이렇게 사진이 어떻게 올라가겠구나 이렇게 보실 수가 있거든요. 보시면서 빼실 수도 있고, 일괄적으로 여기서 이렇게 쭉 보시면서 관리를 하실 수도 있으세요. 근데 실제적으로 대표님들께서 하시는 곳은 거의 여기서 가세요. 여기서 썸네일은 여기서 주로 바꾸시거든요. 이것도 처음에 좀 어려울 것 같지만 해보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희 잘 아시는 대표님이 해달라는 대로 만들어 드렸고, 이것 가지고 지금 실제로 제품 되게 많이 올리시고 판매하시는 몇백만 건 올리시는 분이 이것 가지고 썸네일 바꾸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또 불편하면 저희가 어떻게 만들어 달라 그러시면 그렇게 또 최대한 만들어 드려요. 저희는 좋은 기능이면 특별히 비용을 받지 않고 그냥 만들어 드리거든요. 1시간 동안 했던 작업이 10분만 하면 되고 이런 식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여기서 썸네일 여기서 바꾸시면 되거든요.
자세하게 판다고 했을 때 끌고 온 상 두 개나 세 개로 묶어서 판매하는 사진은 두 개나 세 개로 묶어서 판매하는 수정을 할 때는 그런 거를 만드셔가 여기서 첨부하셔야 되는데, 조금 더 자세한 거는 요거 누르셔가지고 저희 쪽에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면 기능을 설명해 드리거나 기능을 만들어 드리거나, 불가능하면 기능적으로 안 된다고 말씀드리거나 저희가 기술적인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번역도 잠깐 말씀드릴까요? 또 질문을 많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번역 같은 경우는 저희가 환경 설정에 가보시게 되면요, 여기에 번역 관리에 가셔가지고요, 저희가 번역 방식 구글밖에 없긴 한데 요번에 딥L이라는 것도 추가할 거거든요. 인공지능 번역도 들어갈 거예요. 그거하고 연계해서 좀 상품명도 쫙 바꿀 건데, 아무튼 그거는 아직 안 된 거니까 저희가 구글만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구글 키를 발급받는 방법은 구글 번역 키 발급받기라고 구글에 검색하시면 나오는데, 요 과정도 저희가 따로 만들어 놓은 매뉴얼이 있어요. 그거 보시고 해보시고 모르겠다 그러시면 저희가 원격으로 도와드리고 있고요. 여기다 키를 입력하신 다음에 번역 테스트를 가시면 여기다 안녕하세요라는 단어가 나오면 키가 잘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신 다음에 이쪽으로 가셔가지고요, 예를 들자면 이 쇼핑몰은 6PM은 상품명만 번역해라. 그러니까 요것도 근데 꼭 체크해야 돼요. 이거는 멀티탭에서 제일 큰 버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이거 아무리 플러그 다 꽂아놔도 큰 버튼 꺼버리면 이거 안 꽂은 거하고 똑같잖아요. 쓸 거면 이것도 체크하셔야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상품명하고 상품 설명만 번역해라. 그리고 영어를 한국어로 바꿔라. 어떤 경우는 독일어를 영어로 바꿔라. 이런 것도 돼요. 그러니까 한국어로 바꾸지 말고 독일어 한국어로 번역하면 이상하니까 영어로 바꿔라. 이런 것도 되거든요. 그리고 1차 번역은 예를 들어서 일본 사이트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일본어랑 영어로 되어 있어요. 처음에 일본어가 좀 많아요. 그러면 1차 번역은 일본어를 한국어로 바꿔라. 이렇게 설정을 하시고요. 그러면 여기 일본어, 한국어 이렇게 나오겠죠. 그 다음에 2차 번역은 영어를 한국어로 바꿔라. 그 상품명이 이렇게 두 가지 언어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1차 번역, 2차 번역을 쓰셔가지고 먼저 일본어를 번역하고 그 다음에 영어를 번역하고 하셔도 되고요. 그냥 일본어만 번역해라, 영어는 그냥 놔둬라, 이렇게 하시면 굳이 2차 번역까지 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번역비가 들거든요. 번역비는 100만 글자당 8만 원이니까 이 100만 글자가 되면 8만 원을 내야 돼요. 그게 자동으로 내 카드에서 빠져나가거든요. 그냥 번역을 안 할 수 있으면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일본어 이런 거를 누가 읽겠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번역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상품명 번역하고 설정해 놓으시고 나서 이거 여기서 아까 전에 크롤링 할 때 있잖아요. 그러시면 이 여기에서 치환 번역, 치환 내역, 상품명에서 이 글자 이렇게 바꿨습니다. 이 글자 이렇게 바꿨습니다. 치환에 대한 내역이 여기 나오고요. 번역 내역은 이쪽에 나와요. 그래서 1차 번역에서는 영어를 한국어로 바꿨다. 그 중에서 상품명 번역은 폴스, 그러니까 번역 안 한다는 거죠. 다 안 한 걸로 돼 있는데 상품명 번역이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상품명은 원래는 이거였는데 1차 번역을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거기에서 다시 2차 번역 들어갔고 영어들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해가지고 마지막 결과는 이거입니다. 이렇게 여기 나오는 거죠. 상품명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여기서 번역이 어떤 식으로 진행됐는지를 내역을 보실 수 있으세요. 그런데 번역된 값은 저장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다음에 똑같은 무릎 단위를 또 번역한다고 무릎 단위 던지면 또 뭐라고 나올 거 아니에요. 그거를 할 때마다 돈이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결과가 상품명을 이걸 번역했더니 이 결과가 나왔다. 그럼 결과를 저희가 저장소에 저장을 해놓거든요. 그런데 그 저장소에 있는 거를 다 지워라. 그러시면 이거를 다 이렇게 해가지고 초기화 시키면 아깝지만 번역 결과가 다 날라가요. 그리고 아까 전에 보셨던 이 번역 관리에서요, 내가 상품명을 얘가 번역을 했는데 마음에 안 들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직접 고칠 수도 있어요. 여기서 이거는 이런 식으로 고쳤는데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럼 여기서 최종 결과를 내 마음대로 바꿔도 돼요. 그러면 이 번역 결과가 이렇게 번역이 됐지만 나는 이게 싫고 이렇게 번역을 해라. 내가 원하는 최종값을 여기다 넣고요. 저장을 하시면 되세요. 이것에 대한 번역 내역으로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끄집어내 오는 게 아니라 이걸 끄집어내 오거든요. 그래서 힘들긴 하지만 이렇게 하시면 되고, 이런 것들을 엑셀로 이렇게 작업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도 엑셀로 한꺼번에 쫙 올리고 내리고 그럴 수가 있어요. 제가 이거 설명드리려니까 또 점점 복잡해지기도 하고 많기도 하죠. 이걸 너무 많이 아까 전에 질문 주셔가지고 제가 여기까지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더 많이 말씀드리면 머리가 복잡해지시면서 포기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시기 때문에 여기서 보시면 이게 목록 보기를 해요. 그런 다음에 이거를 엑셀로 이렇게 다운을 받아요.
대표님들께서 목록 보기 했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걸 엑셀로 다운받은 다음에 여기 편집 상품명이라는 걸 다 고쳤어요. 대표님들께서 고쳤어요. 여기를 쫙 넣었어요. 그러면 작업한 게 상품명으로 간단 말이에요. 근데 다 엑셀로 해놓고 그거를 CSV 형식으로 저장을 해야 돼요. 이것도 잘 모르겠으면 저장할 때 저장 형식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를 CSV 콤마로 구분하는 버전이다 그런 건데요. 이걸로 저장을 해요. 그 다음에 그거를 열어요. 내 PC에 있는 걸 열어요. 그 다음에 쫙 불러와지거든요. 여기 다 채워져 있어요. 그 상태에서 반영을 눌러야 이게 DB에 다 저장소에 다 저장이 돼요. 그래가지고 하나하나 저장이 되고 나면 나중에 목록 보기 해보면 저장된 게 다 불러와져서 여기 다 채워져 있고 이 정보가 나중에 스마트 스토어나 오픈마켓으로 가는 실제적인 정보가 되는 거거든요. 이걸 엑셀 일괄 작업이라고 하는데 좀 어려워도 한 번만 해보시면 그다음부터 안 어렵고요. 또 개발자가 항상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질문하면 무슨 몇 시간씩 있다가 답이 오고 이러진 않아요. 대부분은 저희가 업무 시간에 질문하시면 거의 개발자분 여러 명이 그걸 다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빨리빨리 답변을 해드리는 체제로 바꿨어요. 그래서 이제는 뭐 오래 기다린다 이런 것도 옛날 말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자꾸 말씀드리는 거예요. 개발자들하고 이렇게 소통하시면서 하시다 보면 점점 잘하게 되시고 돈도 많이 버시게 되는데 100%는 아니기 때문에 마케팅 공부하고요. 그리고 SNS 마케팅이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하시면서 하셔야 돼요. 그리고 좋은 툴들 되게 많거든요. 그런 툴들도 저희 솔루션처럼 대량 등록 말고 분석 툴이라든가 그런 것도 자꾸 보시고 종이 신문도 보시고 명동에 나가서 사람들 신고 다니는 신발도 보시고 백화점도 가보시고 이런 노력들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 솔루션만 있다고 무조건 다 잘 되는 건 아니고 제품을 골라낼 수 있는 능력, 트렌드를 잡아내고 또 이렇게 손님들이 살 만큼 예쁘게 페이지를 꾸미는 방법 이런 것들도 필요한데요. 그런 다양한 기능들도 자동화 할 수 있는 거는 최대한 저희가 계속 자동화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잘 이렇게 공부하시면서 머리 좀 아프겠다 생각하시고 이렇게 들어오시면 거의 하여튼 열심히 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거는 번외적인 얘기지만 요즘 아까 전에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환율이 지금 장난이 아니게 지금 대표님들께서 구매 대행 시작하시기에는 거의 최악이라고 해야 되죠. 이거는 우리 잘못이 아니고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 경제가 그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는 거라서 뭐라고 할 수는 없는데 마지막으로 환율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진짜 너무 장난이 아니거든요. 지금 미국 가보시면 이거 봐보세요. 막 환율 보면요 지금 이렇게 됐어요. 우리나라 돈 가치가 없어요. 이게 언제 내려올지 모르겠어요. 지금 살짝 내려왔는데 이게 지금 이렇게 올라갔거든요. 아무튼 대표님 오랜 시간 같이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궁금하신 것도 없으시죠? 예,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 또 언제든지 질문 주세요. 추운 겨울에 건강 조심하시고 연말 잘 보내시고요. 그리고 또 새해 좋은 목표 계획 세우시고 또 돈도 많이 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다음에 기회 될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